만성 피로가 심한 사람들에게 체내 비타민 D 수치를 높였더니까 피로가 많이 해소됐다 그래요. 비타민 D가 피로뿐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예, 비타민 D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부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면역을 담당하는 임파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암의 위험도 증가하고 당뇨 위험도 증가하고 면역질환 위험도 증가하고 만성 통증이나 우울증, 골다공증까지 다양한 이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네. 이 암만 하더라도 실제 비타민 D하고 관련성이 거의 이제 확인이 된 그런 암들이 이제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폐암이 이게 뭐 많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건 아닌데 부족하면은 확실하게 위험도가 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면역에 참 비타민 D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비타민 D는 해를 받아야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제 태어나서 바깥 활동을 많이 하고 이래야지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 선천적인 면역에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이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들어진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임신부가 뭐를 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까? 뭐 뱃속의 아이 피부에서 태아 피부에서 합성이 될 리는 없고요. 이제 모체로부터 엄마에게로부터 이제 받아서 이제 비타민 D를 부족하지 않도록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사가 이제 일어날 텐데 네. 실제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특히 여자분들은 뼈가 남자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나 여러 가지 펩타이드나 또 직접적으로 면역을 담당하는 임파구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강직성 척추염 같은 여러 가지 면역 관련 질환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굽거나 관절 질환에 많이 노출되는데 이것도 비타민 D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이 비타민 D가 큰 영향을 뭐 전체 비타민 D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큰 영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비타민 D가 이제 뼈와 관련되는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이 여자분들은 남자보다가 이 30세의 골밀도가 남자가 이렇게 높으면 여자는 낮습니다.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다가 여자분들은 또 남자하고 다르게 이 갱년기 과정에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골밀도가 확 떨어지는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서 골다공증이 잘 생기고요. 건강검진에서는 남자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하지 않는데 여자분들은 꼭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도 남자보다는 여자분한테 잘 생기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근골격계에 작용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실제 이 비타민 D를 투여하지 않는 군과 투여한 군을 비교를 해보면 실제 그 골절이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낙상도 한 절반 정도 감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골절이 줄어드는 이유가 단순히 뼈 때문에 골다공증이 나아져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비타민 D가 근육에도 작용을 하거든요. 근육에도 이 비타민 D가 작용하는 그런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몸의 밸런스를 잘 못 잡게 되니까 낙상이 잘 일어나서 그게 이제 비타민 D 부족 때문에 생기는 골절에 추가적인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골절 환자들을 그러면 이렇게 비타민 D를 검사를 해보니까 골절 환자들은 한 97%가 물론 나이가 드신 탓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셔갖고 비타민 D가 이렇게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탓도 있지만 거의 뭐 대부분의 골절 환자들에게서 비타민 D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 D의 근골격계 작용을 잘 보여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보면 단순히 칼슘 흡수를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근육과 신경의 기능을 이제 낮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골절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네.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할 네.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D 치료까지도 이제 받게 되는데 비타민 D를 이제 따로 이렇게 약으로 먹거나 할 때 혹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나요? 뭘 딴 거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특별하게 뭐 금하실 거는 없는데 시간은 중요합니다. 이게 비타민 D는 빈속에 드시는 것보다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기하고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기름기에 녹아서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서 같이 드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보통 약이 이제 빈속에 드시면은 흡수가 잘 되는 걸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비타민 D도 그렇게 드시면 오히려 흡수가 잘 덜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용 중에 비타민 D가 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암 사망이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비타민 D가 암과 사망률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뭐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소화기 질환, 면역 질환 이런 데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망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이제 보충을 하게 되면 전체 사망률을 좀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암 같은 것들도 유의하게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암 종류들을 보면 대장암이 보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 비해서 보충을 하게 되면 이 유의하게 덜 생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전립선 암도 부족한 사람에게서 한 10 내지 거의 한 5배 정도까지 10%에서 거의 뭐 500%까지 증가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지 기능 주로 치매 쪽이죠. 비타민 D를 이제 보충을 하니까 인지 기능이 유의하게 이렇게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비타민 D와 관련되는 그런 질환이나 증상들이 한꺼번에 뭐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나게 되면 네. 이걸 이제 비타민 D 결핍 증후군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만성 피로라든지 고혈압이나 뭐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우리가 비타민 D가 검사를 해서 부족해지면 비타민 D 결핍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몸에 중요한 비타민이었나 싶은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비타민 D가 충분한 경우가 겨우 10%채 되지가 않는다고 네. 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 지금 모자란 상황이라는 건데요. 특히나 말씀하셨다시피 갱년기 여성분들인 경우 더 모자란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나라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갱년기 여성들은 한 거의 절반 정도가 모든 나라에서 부족한 경우가 있더라. 네. 그런 연구고요. 이렇게 이제 갱년기 여성들에게서 비타민 D가 결핍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장을 다 하시고 피부를 잘 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뭐 겨울에는 또 노출을 하더라도 이게 자외선이 안 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식사를 통해서는 아까 20%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식사를 통해서는 충분히 섭취하기가 힘든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이제 피부 비타민 D 합성 능력도 나이가 들면 조금씩 떨어집니다. 고령자가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 능력도 좀 감소를 하게 되고 이 보충제를 처방을 해도 또 잘 안 드시죠. 잘 안 드시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다양한 이제 그룹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결핍되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임산부는 거의 한 76%가 부족하고 뭐 젊은 여성도 보면 48%, 노인이나 비만인 사람의 경우는 거의 한 80%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특히 이제 겨울에 많이 부족해지는데요. 이 앞쪽에 연한색은 이제 여름이죠. 여름에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겨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쪽에 분홍색으로 부족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6월 달에 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자외선 양을 이제 세계 지도에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쯤에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그 위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붉은색 같으면은 이게 이제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한 자외선이 많이 쪼인다는 뜻이고요.
검은색이 되면 거의 안 쪼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12월 달이 되면요. 12월 달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위치를 하게 되니까 이게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한 자외선이 거의 쪼이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좀 그 비타민 D를 좀 섭취를 하는 것이 사실은 좋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외선을 많이 노출시키면 피부암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미도 많이 생기고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부 건강을 지키면서 비타민 D를 흠뻑 흡수할 수 있을까요? 예,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미용을 많이 생각하시고 하기 때문에 피부과에 가시면 또 피부암을 걱정해서 얼굴에는 이제 햇볕을 많이 쬐이지 말라고 하죠. 그 햇볕 차단제도 운동할 때는 바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실제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또 그게 또 암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암은 이제 얼굴 쪽에 많이 생기고 팔다리 쪽은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우리가 비타민 D를 피부로 합성하는 방법은 얼굴은 이제 화장을 하거나 좀 가리시더라도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가리시더라도 미용 목적으로 가리시더라도 팔다리를 노출하면서 낮에 좀 이렇게 걷기 같은 운동을 하시게 되면 충분한 이제 비타민 D,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비타민 D 합성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가리시고 팔다리를 노출해서 비타민 D 합성을 많이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그 공원 이런 데 가면 많은 분들이 얼굴에 마스크도 끼고요. 모자도 쓰시고 장갑 바지 끼고 다니시는데 네. 이건 뭐 비타민 D 섭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동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면 햇빛 쬐일 때 생각해야 될 점들이 좀 있는데 이건 또 한번 짚어주시죠. 네. 네. 지금 다 이제 비타민 D 합성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화장을 한다든지 피부를 얼마나 노출한다든지 또 나이가 들면은 피부에 그 비타민 D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먼지가 많이 낀다든지 공해가 있으면은 또 자외선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위도와 관련해서 이제 겨울철이 되면 또 자외선이 안 좋으니까 합성이 잘 되지 않을 거고요.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에서도 보면 조사했는 게 보면 이제 북쪽에는 네. 비타민 D가 북쪽에 미치군요. 북쪽은 좀 비타민 D 자외선이 쪼이는 양이 이제 좀 더 적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월달, 12월달, 1월달 겨울철에는 이렇게 자외선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열대 쪽으로 낮은 위도로 가게 되면 이 마이애미 같은 이런 쪽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자외선이 좀 더 많이 겨울철에도 쪼이겠죠. 네. 근데 조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답답해지는 게 빨리 비타민 D를 어떻게든 섭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또 겨울이니까 햇볕을 통해서 이게 흡수를 할 수는 없고 음식으로는 20%밖에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비타민 D를 이제 보충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제 햇볕을 잘 햇볕을 쪼이는 게 쬐는 좋습니다. 거겠죠? 네. 이제 얼굴은 가리시고 팔다리를 노출해서 이제 걷기 운동 같은 걸 하시면서 즐겁게 이제 비타민 D 합성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골고루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드시면 여러 가지 다른 비타민들도 충분하게 흡수가 되지만 비타민 D도 흡수가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 많고 여러 가지 부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충을 해주셔야 되겠죠. 먹는 걸로 보충을 하시든지 아주 심한 결핍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마 주사도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연구인데요. 그 호주 쪽에서 비타민 D 주사를 놓은 것하고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놓은 거 이걸 비교를 해봤어요. 겨울철에. 네. 그래서 겨울철에 독감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겨울철에 이제 독감 바이러스가 도는 탓도 있지만 이게 독감 발병이 면역이 부족해서 독감이 발병하는 게 아닐까. 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접촉이 되더라도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2005년도에 한 연구인데요. 비타민 D 주사를 한번 놓고 독감 예방주사 놓은 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독감 발병률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D 주사를 한번 놓은 것이 면역을 증가시켜서 독감 발병을 줄여준다. 네.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뭐 잠깐만 쪼이면 조금만 쪼이면은 뭐 일주일치 거의 팔다리를 드러내놓고 한 여름에는 한 30분만 쪼이면 일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먹는 걸로는 좀 그냥 우유나 이렇게 먹어서는 그냥 우유를 먹어서는 들어있긴 하지만 충분한 섭취가 되지 않고요. 비타민 D 강화 우유라든지 또는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포함된 생선이라든지 또 간이라든지 이런 음식으로 이제 섭취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햇볕이 이제 가장 80%의 비타민 D의 원인이 되지만 네. 나머지 20%의 비타민 D 우리 섭취원이 바로 음식입니다. 우유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간이라든지 버터, 치즈 이런 쪽에 유제품들이 이 비타민 D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 이 단위 g당 이 비타민 D가 포함된 양을 이렇게 네. 쭉 적어놨는데요. 간유가 이제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겠죠. 나머지 이제 생선들은 보면 거의 유사하게 100g, 고등어 같은 100g에 340단위 정도의 비타민 D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비타민 D 강화 우유, 일반 우유는 비타민 D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비타민 D 강화 우유 같으면은 220cc를 먹으면 거의 한 100 정도, 100단위 정도의 비타민 D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보충제는 또 어떤 게 있는지요? 예, 보충제는 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식물성 비타민 D하고 동물성 비타민 D가 다르게 있는데요. 요즘은 또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골다공증 약하고 비타민 D를 이렇게 복합해서 한 알에다가 이렇게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사를 포함해서 보충하는 것들은 뭐 어느 병원이든 가시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시면은 뭐 부족한 부분들은 검사를 하고 보충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골다공증이 있고 이런 분들은 특히 겨울철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겨울철 찐 살들 때문에 걱정되는 시기가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네. 다이어트 시작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이어트 후에 갑자기 확 늙지 않으려면 충분한 비타민 섭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필요한 건데요? 예, 비만한 분들은 열량 섭취는 많지만 비타민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라도 살을 잘 빼고 몸이 잘 대사가 되려면 비타민이 부족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만한 분들은 열량 과다보다는 오히려 열량 불균형이 영양 불균형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작용을 하고요. 여러 대사 과정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살을 빼는 그 대사 과정에도 우리가 부족하면은 살 빼는 것도 좀 힘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질병 위험도 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요즘 그 모든 병원에서 다 처방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혹시 뭐 부족한 경우나 또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처방 받아서 보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비타민에 대해서 특히나 비타민 D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마그네슘도 참 중요합니다. 이 마그네슘이 혈중 비타민 D의 수치를 그 최적화 상태로 만들어주는 데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자랄 때는 좀 끌어올려주고 너무 넘친다 싶을 때는 좀 가라앉혀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영양소는 서로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영양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골고루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비타민의 역할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김대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